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가슴으로 치유하기. 웬디 드 로사 지음, 송 지은 옮김. 가슴 열림의 시작. 진정한 영적 삶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내면이 깊이 열리려면 엄청난 용기와 강인함이 필요하다. 일종의 무사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무사의 강인함은 가슴 안에 있다. 잭 콘필드. 가슴 열림이라는 말을 접한 당신은 이것을 사랑의 마음을 닫고 지내다가 다시 마음을 열었다는 뜻의 표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내면에서 자유를 느끼거나 감정을 더 완전히 느끼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슴 열림은 이렇게나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영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슴 열림은 신성한 영혼이 육체와 교감할 때 일어나며 삶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즉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가슴과 동조할 때가 바로 깨어남의 순간입니다. 깨어남 후에 우리는 더 깊은 지식과 가슴에 기반한 인생 경험, 신과의 연결을 탐색합니다. 가슴 열림은 명확해지는 순간, 진실을 보게 되는 것,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것,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반대로 일종의 실패나 비극,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 이후 진실의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가슴이 처음 열리고 나면 보통 삶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직업의 전환, 거주지의 이동, 영성의 추구, 성지순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정리, 생활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회복지사 카르멘의 가슴 열림 이야기를 들어보죠. 카르멘의 이야기. 몇 년 전에 나는 생애 가장 큰 가슴 열림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가슴이 열린 것이죠. 많은 이들이 경험하듯 나는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나라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마치 땅에 고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별의 고통이 나를 현재의 순간에 단단하게 그라운딩 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했던 사람을 잃어버려 슬펐을 뿐만 아니라 그와의 관계에 감춰져 있던 나의 오랜 상처가 이별로 드러났습니다. 내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흔들리는 경험이었죠. 나는 산산이 부서졌고 그러면서 가슴이 활짝 열렸어요. 마침내 나는 고통에서 벗어났고 가슴이 열리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1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 상태였지만 마음이 넓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만나는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운전을 해서 그를 만나러 갔고 빨래와 청소를 해주었어요. 매일 밤 그가 좋아하는 술집에서 일과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이야기하는 그의 말도 귀담아 들어주었죠. 우리는 서로를 부여잡으며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에게 쏟은 내 에너지가 내 안에 자리한 절박함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고 세상에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로 그걸 입증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존재 및 믿음 체계는 사회복지사로서의 내 업무에도 스며들어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믿음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나는 세상에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신에게 내 가치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내주는 법을 알고 있기에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꼈어요. 또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고 이를 잘 해결해 주었는지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지에 내 가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날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이젠 끝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큰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끝내고 싶었죠. 신이시여, 더는 못하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건 그만할래요. 이제 돌아갈래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커다란 슬픔을 느꼈습니다. 33년간 사랑을 얻으려 그토록 애썼던 나를 애도하는 슬픔이었죠. 내 몸은 2주 동안 충격 상태에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어쩐 일인지 잠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잘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 시스템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것이죠. 결국 나는 웬디에게 에너지 힐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힐링 세션을 받으면서 들은 조언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조언인즉 내 영혼은 보살핌이 필요하며 그와의 관계가 나쁘기만 했던 건 아니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를 만나는 동안 내 영혼에 자양분을 주는 것들로 가슴 에너지를 보충해줬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교회에 나가고 에너지 힐링을 받으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고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로 마음을 다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슴의 소리를 듣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영성치유센터에 갔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격이 없이 지내고 있었기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리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 신에게 3쪽 분량의 글을 썼어요. 또 영성책을 컴퓨터로 내려받아서 출근길 차 안에서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우주의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자세를 펴고 앉았죠. 긍정적이고 힐링이 되는 것들로 나를 흠뻑 적셨어요. 수요일 밤 거품 목욕이 하고 싶으면 욕조에 몸을 푹 담갔습니다. 화요일에 저녁으로 초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본 적 없던 내가 직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에 완전히 집중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가슴에 사랑을 주었어요. 이렇게 깨어나면서 내 가슴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넓은 가슴을 가진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과하게 내주는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강했는데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보면 내 넓은 마음이 입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종속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테죠. 나는 이것을 고통스럽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불러요. 나는 이별 후에 어둡고 외로운 시점에 이르러서야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에 동조하지 않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정말 큰 기쁨을 발견했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건 어떤 순간이든 내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랑에 동조하는 것, 기도에 동조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가슴을 향해 있는 진실한 존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안의 사랑을 확장시키고 나를 감싸는 신의 사랑에 다가가면서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나는 가슴 안에서 신을 발견했습니다. 신의 사랑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가슴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의도 없이 원천에 더 깊이 연결되고 사랑으로 가득 찬 내 가슴으로 나눠줄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양분을 받은 확장된 사랑입니다. 나는 돌아갈 곳을 찾았습니다. 카르멘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발견한 더 깊은 차원의 사랑과 보살핌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그녀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충족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결국 자신의 가슴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진정으로 충족되었습니다. 그런 충만감이 있었기에 카르멘은 진실한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 열림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때로 이성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과 반대되는 고차적 지혜와 직관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행동과 신념들로 구성된 의식적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과 대비되는데 무의식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인인데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 존재의 일부분입니다. 잠재의식이 반드시 뇌에 자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사실 에너지 장에서 전달되는 지성인데 세포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심신의학을 정당한 과학 연구 분야로 떠오르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캔더스 퍼트 박사에 의하면 세포에는 지성이 있으며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신이 두뇌에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육체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특정한 반응이나 행동, 믿음이 과거 경험의 결과로 몸의 세포에 프로그래밍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런 반응과 행동, 믿음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